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심리학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여기 편의점이에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 자제해 주시고 드실 거 드세요. 하나씩들 핫바나 뭐 삼각김밥이나 드시고. 지난번에 우리 무슨 이야기 한 거 기억나세요? 여자아이의 뇌? 맞아요. 여자아이 뇌, 남자아이 뇌. 유튜브에 어느 게 반응이 좋을까요? 남자아이죠. 궁금하거든요. 남자 엄마들이 남자아이의 뇌를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굳이 아빠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들은 굳이 시청 안 할 것 같고 여자 엄마들이 아들의 뇌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자는 클릭수가 적더라고 확실히.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남자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좀 할까 하다가 뭐 내킨 대로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뇌의 발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나인데 독일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과학서들 이렇게 뇌과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면 주로 미국 그리고 가끔 독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는 안 하나 봐요. 분명히 다 전 세계에서 뇌과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독일 한 5%, 15%, 거의 98%는 95% 미국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간혹 일본도 있어. 일본은 딱히 뇌라기보다는 뇌와 관련된 기타 생리학 같은 경우 좀 있고 딱 3개국인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 대체로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딱 믿고 보는 나라가 손에 꼽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고르니까. 번역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번역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유럽에서도 다들 뭐 어쨌든 파리 대학도 있고 영국도 뭐 런던 대학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런 웨일즈 대학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쪽으로도 유명한데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도 가끔씩 있었다 보니까. 여하튼 의사인가 교수인가 소아정신과 의사인가 어쨌든 이분은 좀 제가 혹시 나중에 이걸 뵙게 되면 좀 사인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의 뇌과학을 뇌과학자처럼 썼지만 그 이면에 그 개체의 존엄성, 그 인류의 그리고 이 인류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깔렸어요. 그 번역에서 약간 느껴졌었어요. 공동체 사랑. 그 아이들한테 도덕성과 인류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예전에 봤던 질 볼트 테일러 그 교수님도 한번 아프고 난 뒤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얘기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과학자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썼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논문을 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애들을 셀 잡아서 논문을 썼었거든요. 제가 원래 신생아에 관심이 많았어요. 태아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0개월에서 12개월인가 18개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4주 단위로 셀 잡아가지고 어떻게 놀잇감에 따라서 인지적인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왜냐면 사실은 지금 소아정신과에서 나와 있는 검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린 아이들 볼 수 있는 게 한 18개월 정도부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지적인 수치 나오잖아. 놀이 발달 정도에서 뭐 늦다, 빠르다, 몇 개월 수준이다 이 정도만 알고 36개월부터 있는 윕시 정도가 36개월, 만 3세 반 정도부터 지능 수치가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애들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신생아의 뇌 발달이 저 혼자 계속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희 독서 모임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지나갔었는데 제가 제가 재미있었다 하는 부분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신생아에게 단기 기억이 존재할까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저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저 좀 궁금했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제가 생후 4주 된 아기를 데리고 그 실에다가 그 장난감 레고인가 뭔가 빨간색을 달아서 이제 생후 2주 된 애, 4주 된 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럼 2주, 3주 된 애들은 거의 눈이 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4주쯤부터 조금 쫓아오는데 한 2, 3초 정도? 근데 되게
우리 그때 연구소에였나 아니면 하여튼 직장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선생님이 낳은 애가 그때 4주였는데 걔를 했는데 걔는 한 30초를 따라오는 거예요. 눈을 누워가지고 애기가 역시나 걔 종적 추적 연구를 했었죠. 왜냐면 그건 뭐 가끔 가서 보는 거죠, 애를. 그렇죠. 말이 멋지다. 그것도 아닌데. 한 7세쯤 되니까 문집을 쓰고 다루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문집도 쓰고 시를 쓰는 거예요, 얘가. 확실히 영리해요. 7살이에요? 네, 6, 7살에. 자기 나름대로 문학 작품집을 만드는 거예요. 걔가 지금 한 20 몇 살 됐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신생아 때부터 차이를 인지적인 발달을 확인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단기 기억이 존재할까에 대해서 이 박사님은 단기 기억에 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박수 소리를 옆에서 갑자기 이제 태어난 후에 쫙 내면은 처음에 놀라서 돌아보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은 그 모든 감각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는데 그건 생존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낯선 소리. 네. 뭐 낯선다 해서 지가 도망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깜짝 놀라는 반사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반복되면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각. 엄마 냄새를 기억하는데 저거는 어떤 실험에서는 태내에서부터 있었던 그 향을 갖고 엄마의 왜 어떤 엄마가 뭐 어떤 향을 맡는 집안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향에 익숙한 아이가 다른 향과 비교했을 때 보면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태내에서 그 향을 맡았던 애들은 놀라지도 않고 익숙한 듯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했을 때 그 향을 별로 반응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엄마의 냄새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거는 감각에 대한 기억도 있고 감각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머리가 백지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후각 같은 경우는 뇌에서 저기 그림 보시면 뇌에서 가장 안쪽 초록색, 그 파란색이죠. 파란색에서 가장 중심 부위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뇌간이라는 글자 쓰인 그 위쯤에 어딘가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걔가 변연계라는 그 인근 부위에 변연계가 있거든요. 네. 뇌는 인접할수록 서로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통합되어 버려요. 그래서 후각하고 보세요. 대뇌 피질은 바깥 부분에 있잖아요. 피질은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만 후각은 그렇게 저장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후각은 감정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같이 잘 연결이 돼요. 여기서 엄마 냄새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향으로 내 어릴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감정적으로 후각을 그 후각을 느낄 수 있는 그 락스 냄새. 엘리베이터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게 마케팅인 거예요. 후각 마케팅인 거죠. 이게 신경계 뉴로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향을 주고 사람한테 이런 기억을 주면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되면 청결이라는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락스 냄새를 맡고 와 깨끗하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게 저게 처음 마케팅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저런 감각을 이용한 마케팅보다 이제 인지적으로 발달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뇌피질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것을 능가하는 맞아. 인식이 생긴 거죠. 처음 마케팅은 파블로의 종처럼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였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왜 그 쇼핑몰이나 뭐 괜찮은 힙한 어떤 매장 가면은 그 매장에서 난 냄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와 여기 오면 여기 약간 고급진 곳. 고급진 곳 혹은 힙한 곳 뭐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렇죠. 최근에는 그게 러쉬가 점령을 러쉬 맞아. 러쉬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런 후각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각이나 청각은 저보다는 휘발성이 훨씬 강하긴 한데 후각은 유달리 그렇게 뇌에 변연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되어서 사람한테 각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재밌죠. 그리고 신생아들이 한 생후 3개월에서 4개월쯤 가면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불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래거나 그러면 그냥 베네짓 웃음 같은 거라든지 웃는다든지 그 정도인데
3,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중력을 이기면서 뒤집죠. 목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쭈쭈를 빨다가 뭐가 소리 들리면 획 돌아오거든요. 맞아. 돌아봤는데 그다음 이제 아니네 했는데 다시 쭈쭈가 없으니까 그래서 울어. 그래서 엄마들은 네가 돌아봐놓고서는 왜 우냐?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우냐? 여기 있다 하잖아요. 이게 주의력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건 아직 힘들다는 거. 그러면 왜 그 100일, 그 3, 4개월 100일 지났을 때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뭐 100일 지나면 그 이제 밤낮 구분도 한다. 그런 것도 연관이. 100일의 기적.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그건 밤낮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 그 생리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거는 생리적인 밸런스를 이제 맞춰가고 뭐 멜라토닌하고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조량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그쵸? 이제 엄마 뱃속이 아닌 환경에서 적응을 해가는 진짜 거?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라워. 마치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의 그런 이상한 느낌,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느낌을 뭔가 뚝 떨어진 느낌.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감싸주고 꽉 좀 해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건 것 테네에서처럼 눌러주는 거.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은 뇌관이라는 저 사진에 보면은 파란색 부분 있죠. 인간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위. 저 부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환하고 호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반사 반응 일으키고 요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 태어나면 애기들이 아주 신생아 4주 이전에는 주먹을 막 쭉 잡고 꽉 쥐고 있죠. 펴도 안 펴지고. 손바닥에 냄새가 날 만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게 시작하면 살짝 손을 풀고 이제 뭐 쥐어주면 잡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반사 반응에서 살짝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맞아. 그래서 신생아 때 한 달 동안 손 펴서 닦아주는 거 냄새 엄청 나잖아요. 엄청 꽉 쥐고 있죠. 얘네들이. 맞아요. 자기 손톱이 긴데 거기 갖다 꽉 쥐어가지고 이제 맞아. 자국이 나죠. 그걸로 자기 얼굴 긁기도 하고. 게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나요. 기억 되게 열심히 닦았나 봐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냄새 되게 많이 나요. 너무 지금 보고 싶다. 애기. 진짜. 산후도움이라서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 닦아 진짜. 그러고 이제 신생아 이거 혹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까? 물건을 보여주는 거랑 사람을 보여주는 거 애들이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하면 시각 발달이 얼추 되는 게 한 생후 한 6주, 8주? 8주 전후거든요. 이때부터 눈빛을 보면 4주 때는 그 눈빛이 기억나서 애가 눈빛이 약간 먼데 보는 멍해요. 느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만 떠 있고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자폐 아들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 상태거든요. 날 보고 있지만 날 꿰뚫어 뒤를 보고 있는지 멍한 건지 모르지만 근데 6주 정도 되면 눈빛이 조금 달라지고 8주 되면 좀 더 또렷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3개월 되면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완전 사람 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안면 인식 모듈이 있어요. 우리가 장착되어 있는. 그게 어떻게 세 가지 제가 써놨는데 뇌에서 사람 얼굴 알아볼 때 방추상 안면 영역이라는 FFA라는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파란색, 하늘색 지점 있죠. 네. 저기가 발달되면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냥 구조적으로 알아봐요. 저게 눈, 코, 대충의 윤곽.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연두색 선 있죠. 저 부분인데 상측 두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아이가 이제 본 사람의 성별을 조금 알아보고 믿어도 될까? 그리고 이제 신뢰성 같은 우리도 저런 걸 이용하죠. 딱 보고 왜 그냥 신뢰로운 얼굴이네, 남자 여자네. 우리가 아무리 머리 밀어도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본인 얼굴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알아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 정말 신기한데 저거에 있어요. 우리가 상측 두구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는 후두 안면 영역이라는 OFA라는 저 뒷부분 있죠. 아미그달라라 써놨던 저 부분이 앞부분이고 OFA가 뒷부분이거든요. 후두 옆에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사람의 이목구비 그리고 개별의 정체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저 부분이 표정 속에 있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놀랍죠. 저 부분이 애기들이 이미 한 3, 4개월 되면 발달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엄마가 그건 조금 숨바꼭질 뭐 이런 그건 건가요? 약간 높은 단계고 기분 엄마가 좋은지. 화났는지 엄마가 웃는지 안 느낌이 웃는지 언짢은지 애들 표정을 하면 애기 표정 이렇게 약간 이상한 엄마가 화난 표정을 하면 이상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같이 따라 웃는 그러니까 파악을 하는 거죠. 저거는 인간한테 장착되어서 이제 신생아 한 3, 4개월부터 저 부분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게 조금씩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걸 발견하신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부분인데 저걸 물음표를 찍으신 것도 신기하고 저걸 저렇게 찾아내신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될까? 이걸 갖고 태어난 걸까? 아니면 학습한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별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안면 인식 장애 같은 거 들어보셨죠? 저 부분이 다치신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폐 아이들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수업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도가 심할 때 그럴 때는 제 표정을 전혀 일단 초점 맞추지도 않고 보지도 않죠. 근데 이제 뭐 좀 횟수가 지나가고 회기가 지나가서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조금 눈빛도 돌아오고 좀 잘 쳐다보면서 할 때 제 표정을 제가 다양하게 지어보거든요. 파악을 못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해요. 최근에 어떤 아이는 제가 다른 표정을 지으면 울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는 거 이제는. 아니 근데 운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게 무시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속상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걔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제가 뭔가 제가 뭔가를 시켰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가 안 간 걸 제가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걸 맞다는 건지 이걸 뭘 들고 있으면 이걸 넣으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이렇게 기차 레일을 빼라는 건지 빼서 분리해서 담으라는 건지 다시 더 끼우라는 건지를 제가 표정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힘든 거야 되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제 있다가 우는 거예요. 아이고. 못 읽어내니까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됐다고 보는 거 저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상실은 아닌 거죠.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것도 좋아진 거죠. 그쵸. 처음에는 뭐 일단 저를 안 쳐다보니까 얘가 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 혼자 표정을 지으면 뭐해. 근데 쳐다본다까지 왔고 이제 쳐다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자폐 아이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응용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보통은 이제 뭐 언어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인지 학습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어떤 지식, 명시적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좀 우선시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아이가 말을 못 하고 물건도 모르니까 그걸 하는데 그건 어느 누구든지 가르치고 유치원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는데 사실 이렇게 암시적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표정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 로봇 같이 되기도 해요. 말도 하고 하지만 정말 뭐 자판기처럼 쿡지른 말은 하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습시키고 힘들어도 자꾸 표정을 보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디를 보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뭘 보겠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제 시선을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저런 안면 인식과도 관련이 일부 있지 않을까. 포인팅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느 지점 말하는지를 못 찾아서 장난감을 제가 이제 저기 있는 거 갖고 하면 이제 그걸 찾느라고 정말 힘들어하고 이제 이거 남편과 아내의 비슷한 그분들도 약간 잠깐 못 알아들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들 지난번에 내 할 때 그 뭐 좌우 통합도 그렇기도 하고 공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감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그럼 인식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죠 그냥.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지 않나 하고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훈련을. 네, 그래서 이렇게 신생아들이 이런 장점을 갖고 타고나고 있다는 거, 예.